자요. 71번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0번 매매 계약이죠. 1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미리 소유권 이전 늦게를 격려받았다. 지금 봐봐요. 우리가 과실이죠. 이건 매도인이고요. 매도인이고 여기 매수인이죠. 항상 뭐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인도 3월 1일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 인도하고 난 후는 매수인이에요. 근데 여기 등기죠. 등기 1월 1일 등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하고 과실하고는 관계없어. 그래서 등기를 격려받든 말든 관계없이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 과실은 누구한테 간다? 매도인한테 간다. 매도인 이렇게. 2번 매도인이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다. 누가요?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자기 것인지 몰랐다? 그러면 선의의 매도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선의의 매도인은요 여기서 뭐죠? 매수인이 선의일 수 있고 악일 수 있죠. 선의일 수 있고 악이죠. 선의인 경우는 손해를 배상하고 악인 경우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선의의 매도인이죠.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의이냐 악이냐 따라서 그래서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매도인이 선인 경우는 이때는요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치다가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이때 매수인은 누굴 얘기한다? 선의의 매수인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3번 담보책임 면책 특약이 있죠. 아무리 여러분요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 그때는 담보 책임을 다시 진다. 그래서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 알면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면한다 틀렸죠.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담보 책임은 임의적이니까 담보 책임을 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는다.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4번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죠. 그럼 어디에서? 인도 장소다.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다. 인도와 동시에 인도 장소에서 이렇게 인도와 동시에 인도 장소에서 이렇게. 5번은요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돼 있나요?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척기간 봐봐요. 우리가 제척기간은 뭐냐? 제척기간은 형성권이죠. 먼저 중단이나 정지라고 하는 제도가 없다. 제척기간은 포기라고 하는 제도가 없다. 제척기간은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것이고 제척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몇 년이다?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고 제척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뭐하고서도 점유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어도 제척기간은 뭐한다? 진행한다.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소멸시효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는 어떻게 돼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도받아 점유한다.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좀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요? 2번이요? 이렇게. 자, 70번요.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의뢰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금, 1억 원의 보충금이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교환계약은 뭐냐? 간단해. 교환계약은 뭐다? 유상계약이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고, 그 다음에 낙성계약이고, 그 다음에 불요식계약이다 이 말이죠. 자, 됐죠? 자, 여기 봐봐요. 유상이니까요. 뭐다? 계약금 계약이 있고요. 계약금. 그 다음에 이거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담보책임.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니까요.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계약에도 이런 것이 다 있다. 이게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매매대금이죠. 여기 보충금이죠.
보충금에 관한 것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예요. 그럼 보충금 1억 원을 주기로 했죠. 그런데 보충금 1억을 주지 않으면 그건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이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1번 갑을사의 계약은 요물 그러면 안 되지. 요물 알죠? 원래는 계약금을 주니까 요물이 아니죠. 낙성계약, 낙성계약이지 요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요물계약은 현대계보죠.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을 얘기하고요. 2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여기 보면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담보책임을 질 수 있다. 지지 않는다. 틀렸죠. 자, 2번요. 3번 보충금 1억 원을 미지급이죠.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이면 보충금은 뭐하고 똑같죠? 매매대금. 미지급은 뭐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해제할 수 있다. 여기에 해제할 수 있다. 아까 보충금은 매매대금.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번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을의 갑하고 을이 있죠. 갑하고 을인데 을의 과실이죠. 지금 갑의 건물하고 을의 토지니까 건물이 을의 잘못으로 소실됐죠. 그러면 채권자의 잘못으로 소실됐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는데 대신에 뭐죠? 건물하고 토지를 교환하기로 했으니까 토지에 인도를 청구하고 보충금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의 보충금 지급 부분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보면요. 갑의 건물하고 을의 토지하고 플러스 1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을이 잘못해서 건물을 박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은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해주고 1억 원도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갑은 을에게 토지에 대한 등기와 1억 원의 보충금의 지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건물이 막살났다? 을 때문에. 그래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5번은요. 갑이 건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다소 높게 항상 이게 나오죠. 우리가 교환계약에서는 사기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있다 틀렸죠? 없다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4번 이렇게. 73번 갑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 이걸 뭐라죠? 지상물 매수를 지금 묻고 있죠. 지금요 갑은 을의 토지를 갑이요 임차인이죠. 임차인.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죠. 갑이 지금 건물을 신축했는데 건물이 다 등기했다는 때 이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게 문제죠 지금. 알겠죠? 그러면요 이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자,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적용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보다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번. 또 두 번째는 뭐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세 번째는 뭐가 인정된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번 틀렸죠? 2번. 우리가 지상물 매수하고 부속물 매수에서 공통적인 것이 뭐죠?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차임연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맞죠? 3번.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죠. 정함이 없으면 을이 누구죠? 갑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 을 소유 토니까 을이 지금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단 말은 이 말은 갱신을 한다 안 한다? 갱신을 거절한다 이 말이죠. 갱신을 거절하니까 갑은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갱신을 청구한다 안 한다? 갱신을 청구하고 난 다음에 아니라고. 왜냐면 이미 해지 통고란 말은 갱신 거절이란 말이라고. 해지 통고란 말은 갱신 거절이란 말이라고. 알겠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아니 뭐죠? 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즉시로 해지 통과죠? 그럼 즉시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즉시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갱신을 청구하고 틀렸어. 갱신을 청구하고 틀렸다고.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은 갱신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안 한다. 무슨 알겠죠? 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지상 건물이 등기되기 전에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지상 건물이 등기되기 전에. 이게 중요해. 봐봐요. 이게 지금 의뢰토지죠. 의뢰토지에 갑이 지금 임차인이죠. 그런데 임차인인데 여기에 지금 갑이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갑이요 등기를 했다. 등기 언제요? 4월 1일. 4월 1일 등기하면 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임차권의 등기로 봐준다 그랬죠. 4월 1일. 알죠? 임차권의 등기로 봐줘.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4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다.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다. 알겠죠? 4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4번 지상 건물이 등기되기 전에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이렇게 돼 있죠.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다. 토지를 병에게 양도해서 건물이 등기되기 전 그 말은 이 사람은 지금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로 바뀌었다? 누구로 바뀌었어? 병에게 양도했다. 언제요? 여기요 3월 20날 3월 20날. 그러면 이 병이 4월 1일보다 더 우선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면요 갑은 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언제 행사하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뭐죠? 지상권 전속기간 만료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해.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임대인에게. 그런데 지금요 소유자가 임대인을 봤는데 임대인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자기는 등기는 4월 1일인데 이미 3월 20일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지금 등기를 했죠. 둘 다. 그럼 누구의 등기가 더 우선해요? 병의 등기가 우선하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임차인은 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토지의 임차인이 지상에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한테 옮긴 게 4월 20날이다. 4월 20날 옮겼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등기가 4월 1일이고 그러면 임대차의 등기가 4월 1일이니까 대항력을 갖춘 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럴 때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 건물에 등기하기 전에 이미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매매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매매 계약이요? 매매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이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있다. 이 건물을 을하고 계약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가 저당권 있는 건물은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어때요? 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말소와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뭐라고? 동시이행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당권이 있어도 문제가 안 돼.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도 우리가 지상물 매수로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 틀렸단 말이죠. 건물에 근저권 설정됐다. 그래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2번이요. 이렇게. 자, 7.3은 일시사용이죠? 여러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 거기서 임의규정을 찾아라. 임의규정을 찾아라 이 말이죠. 알겠죠? 임의규정. 여러분 임의규정은 뭐가 있죠? 임대차 임의규정은 비용상환 청구권. 이때 비용은 뭐다? 필요비하고 뭐가 있어요? 유익비가 있죠. 유익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임 지급 시기, 그 다음에 임대차 등기 청구.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임의규정이죠? 이런 것들을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요, 여기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뭐죠? 인정되는 것은 그러면 임의규정. 일시상이 뭐죠? 며칠 우리가 여행 가서 잠자는 거죠. 그럼 인정되지 않는 것은 뭐죠? 강행규정이죠. 그럼 강행규정 뭐죠? 여기 비용상환청구권 임의규정이죠. 이건 적용되죠. 차임증액 감액 이거 안 되죠. 보성 매수 청구 안 되죠. 강행규정. 법정기일권 안 되죠. 차임 연초 해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는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개밖에 없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왜 그런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가 왜요? 일시 사용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보면 차임, 연초, 해지 같은 거 안 되냐? 봐봐. 차임이란 말, 차임을 연체했다는 것은 몇 번 연체했다는 거예요? 해지하려면 몇 번 연체했어? 2기죠. 2기면 2달이죠. 2달은 일시예요, 장기예요? 장기죠. 그러니까 적용 안 된다면 이것은 일시에는. 그 다음에 여기 부속물이란 법정질권이죠. 법정질권은 뭐예요? 임차인이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 동산이나 과실에 압류를 걸죠. 그것을 법정질권이죠. 그러니까 법정질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임차인의 손해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이 손해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차임을 많이 연체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시예요, 장기예요? 장기죠. 그러니까 법정질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 차임 증액 청구, 감액 청구는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의 경우는 일시 사유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적용되는 것은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뭐가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관한 것이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 말이죠. 2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몇 번? 2번. 자, 75번 주택임차보호법이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서 직권조치로 동력이 발생되죠. 직권조치로 동력이 발생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권조치로 동력이 발생되면 일단 대항력은 일단은 상실을 해. 중요한 것은 말소가 됐으니까 말소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 회복을 할 때는 두 가지야. 하나는 뭐다? 이의 절차. 이 절차에 따라서 재등록이나 회복이 됐죠. 그러면 옛날에 직권말소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 그대로. 새로운 대항력 틀렸어. 새로운 대항력은 이 절차 없이 재등록을 했을 때는 새로운 대항력, 이 절차를 거쳐 재등록할 때는 종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 알겠죠?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3번 낙찰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임차권의 대항력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잘 봐봐. 여기 봐봐요. 이 건물이 있고 갑이요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인데요. 임차인이 9천만 원 있는데 9천만 원요. 이 사람이 전입신고만 했어요. 전입신고만 했다 이 말이죠. 9천이나 가지 말고요. 2억이랄까 2억이 받을 게 있는데요. 보증금이요. 전입신고라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밑에는 병이 있고 여기는 정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정이요. 그런데 여기는요. 전세권이 있고요. 여기는요. 저당권이 있단 말이죠. 여기는요. 2억이고요. 여기도 2억이에요. 그런데 경매대금은 3억으로 경매대금이 나오고 3억으로 경매대금이. 그런데 여기 앞에요. A가요. 근장인데요. 근저당. 이 사람이요. 3천만 원의 근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A죠. A 이하는 다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이 3억 가지고 나눠 갖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얼마 가져가? 3천만 원. 그럼 여기서 얼마 가져가요? 2억. 그럼 큰일 나. 2억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입신고. 이건 소액이 아니죠? 소액이 아니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가 있어. 확정일자. 그럼 확정일자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은 여기서 저작권 하면은 여기서부터 다 소멸하니까 임차권도 소멸하고 이 사람은 2억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전세권자가 2억을 가져가. 그럼 2억 3천이가 얼마 남아? 7천 남죠? 그러면 이 정이 2억 중에서 7천을 받고 1억 3천을 손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말 지금 이해됐냐고? 그래 우리가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일단 소액이 돼야 되고 최우선은 우선 면제가 되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없다고.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2억은 소액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사람 경미가 딱 들어줘. 경미 들어오면 내가 갑한테 이 돈 좀 갚아달라고 해야 되겠죠? 갚아달라고 가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럼 내가 대신 3천만 원 갚아야 돼. 알겠죠? 내가 대신 3천만 원 갚아가지고 저당권 없애버려. 그럼 내가 몇 번이 된다? 1번. 나는 지금 전입신고가 돼 있으니까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누군가는 나한테 2억을 주지 않는 한 나는 집을 비워준다 안 비워준다? 안 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매가 되면은 전세권 이하만 없어져. 물론 전세권도 없애지 않을 수 있죠. 배당 요구했을 때고 만약에 이것만 없어요. 이것만 전세권이라고 근장이라고 근장이면 근장 이하만 없어진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이제 경매를 들어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3억에 들어가면 큰일 나지. 이때 경매를 얼마에 들어가야 돼요?
1억에 들어야지. 1억에. 왜요? 내가 경매하면 이놈이 집 비워져 안 비워져? 안 비워지니까 내가 도시 2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억에 경매를 들어가. 그래가지고 내가 2억을 가지고 있다가 을을 2억 주고 내 보내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다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요 2억 중에서 1억 가져가고 1억 손해보고, 이 사람 얼마 손해보고 2억을 손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낙찰 대금 지급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근저당권이 어떤 이유로 소멸을 해? 어떤 이유로 소멸을 해? 선순위가 어떤 이유로 소멸을 해? 그러면요 임차권에 대한 약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알겠죠? 그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지금요?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하죠. 알겠죠? 이렇게. 자, 4번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는 임차인이죠. 그럼요 임차인이요 보증금 1억을 줬죠. 보증금 1억. 이건 임대인이죠. 그런데 여기 있어요. 이 A가 누구냐? 채권자죠. 이 채권자가요, 채권자가 을한테요 1억을 빌려주죠. 그럼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없고 보증금 1억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압류를 딱 걸죠. 압류나 가압류를 딱 걸죠. 알겠죠? 그러면 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을 을한테 반환하면 안 되죠. 끝났을 때 누구한테 반환해야 된다? A한테 반환해야죠. 그런데 이 갑은요, 자기는 A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없어? 없죠. 빌린 사람 누구다? 을이죠. 을은 채무자죠. 채무자와 비교된다고 해서 이것을 뭐라 한다? 제3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3채무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요 이것을요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처분해. 양수인이죠. 그러면 양수인은 뭐 한다? 임대인의 지위를만 물어본다. 승계한 것을 봐. 임대인의 지위를. 이때 임대인의 지위가 뭐죠?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가압류 채권자, 채권 가압류권자, 압류 채권자, 채권 가압류권자는 누구한테요? 제3채무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임대인이다, 양수인이다. 그래서 임대인은 책임을 면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5번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됐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함께 소멸하고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을 딱 읽으면서 그냥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 선순위로 누가 있다? A의 저당권이 있고 후순위로 뭐가 있다? B가 근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한 거예요. 경매 청구를 누가 했느냐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아무튼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어디서부터 1순위가 뭐죠?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하는 전부가 다 소멸해.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임차인은요 후순위한테는 대항하는데 선순위한테는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거 지금 얘기하죠. 여기 봐봐. 후순위한테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순위보다는 선순위는 뒤에 등기되어 있거나 대항력자 뒤에, 선순위보다는 뒤에,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없이 1번부터 전부가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도 소멸하죠. 그러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알겠죠?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70권은요. 2022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 상가 건물 보증금 1억 원, 월세 40만 원. 얼마 안 되죠? 1억 원에 월세 40만 원 임차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췄네요. 선순위 권리자가 지금 없다고 그랬죠? 알겠죠? 확정일자 받았다. 여기요 을이죠. 을의 것에 갑이요. 갑이 보증금이 얼마밖에 안 돼요? 1억. 월세는 40. 확정일자도 받았죠? 그리고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조권이 있죠? 알겠죠? 그럼 1번요. 갑이요. 3기를 연체했다. 3기를 연체하면 뭐한다? 3기의 차임액의 상당을 연체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죠? 갱신을 거절하면 동시에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금은 보장되지 않아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면 권리금도 보장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러면 3기를 연체하면 갱신도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2번은요. 임대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몇 년이다?
몇 년? 1년이다. 그래서 임차권은 상가는 최단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죠. 확정 판결로 경매를 신청하죠. 그러면 건물 명도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의 이행이라고 그래. 반대급부의 이행. 이행은 집행 개시 경매의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경매의 요건이 아니다. 왜요? 자, 봐봐요. 전세권 봐봐요. 여러분 전세권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전세권 자체는. 그럼 여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죠?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죠. 전세금. 그 다음에 을은요 갑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말소 서류를 줘야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아니죠.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경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동시이행이고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경매를 할 수 없죠. 그러면 이때 을이요 경매를 청구하려고 그래. 을이 경매를 청구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동시행일 때는 경매가 안 되니까 먼저 항상 동시행일 때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목적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그 다음에 이 갑한테 뭐를 달라고 해야 돼요? 전세금을 달라고 해. 그런데 전세금은 안 줘. 전세금을 안 주는 것을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하죠. 이행지체에 빠뜨려서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은 그 자체가 경매권이 있어. 그러면 이때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경매한단 말이죠. 그런데 임차권은 민법에 있어 주택임대보호법상의 임차권이라든가 민법의 임대차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어요. 임차권을 가지고 보증금 주지 않는다고 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경매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그 판결문을 뭐란다? 집행권원이라고 그래요. 집행권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경매를 해야 돼.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경매를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판결문으로 경매를 하니까 굳이 내가요 이사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알겠죠? 만약에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면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겠지만은 전세권에 의해서나 아니고 임차권도 아니잖아요.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하니까 자기는 그 집에서 살면서 경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건물 명도 의무는 집행 개시의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을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 병은 그랬죠? 승계 이후 연체 차임액이 몇 기 이상?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이거 맞죠? 그럼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 을이 지금 여기 을이죠? 을이 있고 여기 갑이죠? 그러면 이 갑이요 을이요 이거 집을 팔았어. 병한테요. 팔았는데 이 갑이요 옛날에 을하고 2번 연체하고요. 다시 또 병하고 2번 연체한 거예요. 모두 몇 번 연체한 것이죠? 몇 번이다? 2번이다 이 말이죠. 4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차임 채권이죠. 채권을 여기서 병한테 뭐라 한다? 채권 양도 양수 절차를 밟았으면 4번인데 이런 것이 없으면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래서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양수인한테 몇 번을 연체해야 해지한다? 3번 이렇게. 알겠죠? 상가를 몇 번? 3번. 주택은 몇 번? 2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뭘 한다? 존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아무도 없다고 했죠? 선순위가 없다고 그랬죠? 선순위가 없으면 자기가 1번이죠? 1번인데 경매가 되는데 보증금을 전액 편지받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죠?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경매가 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안 한다. 매각되더라도 임차권은 존속한다 이 말이죠.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77은요. 2022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사항을 약정하였다.
계약 명의시다. 그러면 명의상 약정이죠. 명의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 악이죠. 악의의 병이죠. 악의의 병은 그래서 명의 수탁자 을과 매매 계약에 따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이 등기는 무효가 돼. 무효가 되고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다. 누가 수자다?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왜 그런가 봐. 지금 여러분 여기가 계약 명사가 항상 갑을 신탁자죠. 이 신탁자 갑이요 자금을 주죠. 자금 1억 원을 10억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죠. 을을 뭐란다? 수탁자죠. 수탁자. 그래서 여기서 명의 신탁을 하죠. 명의 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수탁자죠. 그래서 여기 수탁자가 뭐란다? 그래서 매수인이죠. 매수인. 이 매수인이 여기 병하고 계약을 하죠. 병하고 이 사람 매도인이죠. 이 매도인은 선인 경우하고 악인 경우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때 선이냐 악이냐는 것은 이 병이 을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갑하고 을하고 명의 신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냐 악이 몰랐냐 선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선이죠. 선인 경우 수탁자한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등기하면 이 등기는 유효가 되고 그래서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그래서 을이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그럼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 이건 매매일 때. 만약에 지금처럼 여기서 병이 악이다. 악이면 어떻게 하느냐? 악이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다. 등기는 무효이고요. 이때는 병이 소유자가 된다. 병이 소유자 이렇게. 병이 소유자. 그래서 을이 등기가 무효이고요.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등기가 무효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등기를 뭘 해야 되죠? 말소 의무가 있죠. 말소를 해줄 의무가 있고 병은 소유자니까 자기는 을한테 집을 팔고 돈 받았는데 자기가 다시 소유자니까 매매 대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대금 반환 의무,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죠. 대금 반환 의무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상 명의상이 무효니까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대신 갑이 을한테 준 자금 매수 자금이죠. 매수 자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는데 매수 자금을 안 준다 해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것은 매매일 때 만약에 경매일 때는 병이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누가 소유자다? 경락인 누구? 을 닮아로 수탁자 을이 언제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매매일 때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해서 선일 때는 수탁자가 무조건 소유자인데 악일 때는 수탁자 등기는 무효이고 다시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이것을 계약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1번 을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뭐 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하죠? 악이니까 취득하지 못한다. 2번 병이 을과의 계약 내용대로 갑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 이게 중요하죠. 을과의 계약 내용대로 그대로 갑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했죠. 알겠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 이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요 병이요 을과의 약정대로 그것을 갑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면 갑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갑이 병에게.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요. 을이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병은요 등기 말소와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 그러면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을이요 등기 말소 의무하고요 대금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4번 을이 X 토지를 악의의 정에게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뭐를 불문하고? 선악. 명상약정은 무효이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제공한 매수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매수 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뭐를 청구를 못해? 등기는 청구를 못하고 매매 대금은 청구할 수 있죠. 매매 대금을 청구했는데 주지 않죠. 그러면 경매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야죠.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2번. 알겠죠? 2번은 을이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청구한다고 해서 갑이 병에게 청구한다. 갑이. 을하고 병하고 계약은 무효니까. 그런데 이 병이 뭐라냐? 그러면 내가 그냥 갑하고 계약한 것으로 할게. 갑하고 계약한 것으로 할게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병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 알겠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아주 어려운 지문은 거의 다 나왔다. 아시겠죠? 여러분 2번은 뭐냐면 여기서 을이 병이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고? 갑이 병이라고. 아시겠죠? 자, 78번 2022년 5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명상약정. 명상약정 무조건 무효예요. 그래서 갑은 병소유 토지를 매수했다. 병소유 매도인이죠. 그래서 갑은 매수인이죠. 매수하면서 갑하고 병하고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알겠죠? 이렇게 유효이다 이렇게. 병에 붙다가 을 명의로 등기하고 을 명의로 등기, 을 명의로 수탁자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을 명의로 갑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을 명의로 등기를 했다.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뭐가 있다? 명의 신탁이 있다. 그럼 명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명사가 무효일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갑하고 병하고 계약 자체는 유효니까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한다. 그러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여기서 적극 가담한다.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 을이 정한테 처분해서 정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다 아니다?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을의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뭘 한다? 말소하든지 또는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말소는 누가 한다? 병이 할 수 있고 갑이 할 수 있다. 병은 소유자고 갑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병은 직접 말소하고 그 다음에 갑은요 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말소한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것이다? 현재 소유자. 누구다? 현재 소유자 누구죠? 병이. 병이요. 이전 등기는요 현재 등기 명의. 현재 등기 명의. 현재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을이죠. 그래서 병이 을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1번 병과 갑이죠. 병과 갑이죠. 병과 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뭐다? 유효이므로. 유효 맞죠?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의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갑이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갑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는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알겠죠? 2번 을이요 제3자 정에게 등기하죠. 그럼 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 대금을 취득하게 되므로 갑에게 그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여기서요 이 을이요 갑에게 반환해야 돼요? 병에게 반환해야 돼요?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 여기서는 지금 현재 누가 수익자죠? 병이 수익자죠. 병이 수익자죠. 그래서 갑에게 그것을 반환한다 이게 아니고 누구한테 반환해야 되죠? 병에게 반환해야죠. 병에게 반환한다 이렇게. 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 명의의 등기를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나? 직접. 갑은 어떻게 한다? 병을 뭘 해서? 대위. 여기는 직접이고 대위고. 알겠죠? 직접이고 대위. 어디 갔어? 직접이고 대위고. 4번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했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요 부당 이득을 원인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진정명의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제 여기 봐. 우리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원칙적으로 지금 여기요 이 을하고 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원칙적으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하고 여기 봐.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죠. 그런데 뭐는 청구를 못하냐? 1번 2번은요 대금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왜 청구를 못하죠?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잖아요.
유효니까 이 사람이 대금 줬죠. 대금 줬으니까 이 사람은요, 대금을 이 사람 갑한테 줬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요, 이 계약 자체가 유효니까 대금은 달라고 하면 안 되고 뭘 달라고 해야 돼요? 등기를 달라고 해야지. 내 말 좀 이해됐죠? 다시 봐 이제. 자, 그런데요, 이 병이 그걸 정한테 처분하죠? 정한테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정한테 처분하면 병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병은 손해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갑한테 뭘 받았으니까. 갑한테 뭘 받았어? 대금을 받았잖아요. 대금을 받았으니까 손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단 갑하고 병하고 계약이 유효인데, 이 갑이 계약이 유효인데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뭐 달라고 해야 돼? 등기를 달라고 해야죠. 등기를. 알겠죠?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정한테 처분하면 갑은 병은 아무런 손해가 없는 거예요. 왜? 갑한테 이미 뭘 받았으니까, 대금을 받았으니까. 결국 손해배상 누구죠? 갑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갑하고 을 간의 관계에서, 갑하고 을 간 판례가 뭐라했냐, 이 갑과 을 간의 관계에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횡령죄. 그런데요, 횡령죄는 성립한다. 옛날에 횡령죄 성립한다 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다고요. 여기서 우리 판례가 뭐라 해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양자가 명시상이죠.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했어. 그럼 뭐라 한다? 을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지금요, 이 갑과의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지만 을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면은 이 갑은, 병은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면 을한테, 갑한테 돈 받았으니까 결국 손해배상은 누구죠? 갑이죠. 그래서 갑은요, 을한테요, 을이 병한테 처분한 대금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든지 손해배상, 왜냐? 남의 것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그래서 판례 뭐랬냐? 갑하고 을하고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손해본 사람은 누구다? 갑이다.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최근의 판례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판단했냐? 그냥 횡령죄다. 무슨 알겠죠? 그냥 횡령죄로 끝이다. 그래서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 이게요, 저 시험에 많이 났단 말이에요. 이거 판례가 바뀌었어.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알겠죠? 그런데 을이 거기서 저한테 처분한다. 그러면 갑한테는 뭐가 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2번이 이제 새롭게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돈을 갑한테, 병한테 또 반환해봐. 병한테 또 반환하면 병은 갑한테 이미 돈 받았죠. 매매대금. 애한테 또 돈 받으면 몇 번 받는 거야 돼? 2번 받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두 가지다. 옛날에는 횡령죄가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안 된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처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정답 몇 번? 틀린 것은요, 여러분요, 5번. 알겠죠? 여러분, 진정명의회복은 누가 해? 진정명의회복은 누가 하냐고?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고? 병이죠. 누구죠? 누구한테 이전 등기 청구해? 누구한테? 현재 등기 명의인. 현재 등기 명의인 누구예요? 현재 등기 명의인은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있다. 그래서 병은 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2번은 어떻게 되냐? 전에는 그냥 횡령죄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왜? 신뢰관계, 신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을이요, 만약에 저한테 처분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미 병은 갑한테 이미 매매금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손해가 전혀 없다. 결국 손해본 사람은 누구다? 신탁자다. 신탁자가 부당이득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됐나요, 지금요? 오케이. 자, 집합건물. 건물의 이게 지금 여러분들 다 바뀐 것만 지금 나왔어. 건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이렇게 봐봐. 구분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의 변동을 일으키죠. 변동을. 만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5분의 4에 동의했어. 5분의 4. 3분의 2, 그럼 큰일 나. 5분의 4.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그냥 봐봐. 그냥 공용분의 변경 있죠? 그냥 공용분의 변경은 3분의 2예요. 바뀌었어, 이번에. 3분의 2. 그런데 여기요, 구분 소유권 및 대지사건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죠. 변동. 그러면 5분의 4예요. 그냥 공용분의 변경은 3분의 2예요. 변동을 일으킨다 얼마다? 5분의 4예요. 다시
공용부분의 변경은 얼마다? 3분의 2예요. 변동을 일으키는 변동이다. 변동을 일으키는 변경이다. 얼마다? 5분의 4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 승계인들은 이전 구분 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어떻게 한다? 중첩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뭐죠? 그 관리비 안 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을도요 관리비 안 되고 나간 거예요. 근데 병이 왔는데 그 뭐죠? 아파트에서요 관리비 안 되면 절대로 집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병이요 관리비를 다 냈어. 밀린 것을. 그러면 병을 어떻게 한다? 을하고 갑한테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관리비 안 내고 도망갔다 해서 관리비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같이 세 사람이 같이 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공동으로. 알죠?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한다? 자기는 이 두 사람 걸 자기가 연체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저 구분소유권 몇 개 이상? 여기 봐봐.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건물의 관리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스스로 선임된 사실을 소관청에 스스로 신고해야 돼. 누가요? 선임된 자가 소관청에 신고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것을 소관청이라고 하는데 소관청에 스스로 가서 신고해야 돼. 알겠죠? 내가 어느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입니다 이렇게 신고해야 된다고. 몇 세대 이상일 때? 몇 세대? 50세대. 50세대 이상일 때. 알겠죠? 150세대는 뭐냐? 비교. 150세대는 뭐라고? 150세대는 뭐라고? 회계감사. 회계감사를 할 때는 몇 세대다? 150세대. 50세대는 뭐다? 관리인 신고. 소관청의 관리인 선임 신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50세대. 150세대는 뭐라고 한다? 회계감사. 이해됐나요? 이렇게. 자, 4번은요. 건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상권을 범인한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를 변경. 아까 이거 앞에 했었는데 얼마나 한다? 공용부를 변경. 아까 1번에 세서 안 했어요? 이거 2개 됐네요. 지금요 2개. 알겠죠? 얼마다? 5분의 4. 지금 2개 됐어요. 2개. 알겠죠? 5분의 4. 죄송해요. 자, 5번.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관할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된다. 맞아요? 맞아? 그럼 몇 번 정답이에요? 몇 번? 3번이 뭐예요? 알겠죠? 그만 보시면 돼요. 50세대, 150세대. 4분의 3, 3분의 2. 아주 최근에 바뀐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잘 보면 되죠? 이것도 5번도 바뀐 건 바뀐 건데요.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임시관리인이죠. 임시관리인. 앞에 5번에 임시관리인 6개월 이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 알겠죠? 임시관리는 6개월 이내.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죠? 새롭게 변경된 것인데요. 1번하고 4번이 지금 같이요. 똑같이 돼서 그렇죠. 자요. 80번. 자, 틀린 것은요.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만 된다? 소비대차, 준소비대차만 적용돼.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이렇게. 2번. 대물변제 예약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면. 여기 봐봐. 예약 당시가 중요해요. 예약 당시 여기 담보물의 가액이 미치지 못한다. 미달이죠. 미달될 때는 이 법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뭐를 해야 돼? 초과해야 돼. 초과해야 된다고. 자, 청산금의 미집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되죠. 왜냐면 청산 절차는 강행 규정이니까. 그런데 그 후 청산 절차를 다시 밟죠. 다시 청산 절차를 다시 밟았죠. 그럼 유효가 돼. 유효가 될 수 없다. 틀렸어. 유효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강행 규정이죠. 청산 절차를 밟지 않으면 무효죠. 다시 청산 절차를 밟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가 돼. 그때부터 유효가 돼. 알겠죠? 이렇게. 매매대금 안 되죠? 예약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돼. 미달되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담보법에 정해진 청산 절차 없이 이걸 왜 그러냐면 이걸 얘기해요. 지금 이 건물이요. 이 갑의 건물이 5억짜리죠. 5억짜리인데 을이요. 여기서 갑한테 2억을 빌려주고요. 소비대차죠. 소비대차를 하고요. 여기서 뭘 한다? 이 을이요. 여기서 등기를 해. 우리가 가등기 하면 가등기 담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이것을 양도담보라고 하는데, 양도담보요.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은 양도담보권자이지 이 사람은 소유자는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 민법에서 소유자가 되려면 매매, 교환, 증여, 매매, 교환, 증여를 가지고 등기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양도담보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그러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 갑이 소유자. 그런데 우리가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죠?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아무것도 모른다. 선이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해. 그럼 봐봐,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아닌데 제3자한테 처분했죠? 제3자가 선이면 소유자가 돼버리죠? 결국 손해본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 소유권을 잃게 되니까.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는 을은 채무자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란 말이에요. 불법행위 책임을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 책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여기 봐봐,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알죠? 가등기 담보권에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을 하죠. 이것도 판례가 유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 딱 한 번 나온 지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합의한 것도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됐죠? 지금 유효 이렇게. 자, 그럼요 여기까지죠. 자, 정답 몇 번이죠? 3번. 틀린 것은 3번이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말만 25이라고 하는 것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요 지문들을 다 바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 한번 보고 오신 분들은 약간 봤을 때 좀 친근감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의 난이도는요 5점만 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요 50점 정도로 맞았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크게요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점수는 사실 쉽든 어렵든 50점을 맞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알겠죠? 제일 1단계는 40점이죠. 2단계는요 50점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50점을 넘겨야 일단 몇 점을 맞을 수 있냐? 60점을 맞을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 보면 특히 특별법에 관한 문제들이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실적으로 여러분요 그 10월 29일 날 현장에서 볼 때는 특별법이 가장 쉬워.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만약에 급하다 그러면 특별법은 꼭 풀어야 돼. 왜냐하면 특별법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법조문 형식에서 답을 정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법 꼭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